복잡한 이 세상 속에 도대체 정답은 어디에 홀로인 내 길거리에 저는 2주 동안 환경소비를 실천했고, 부산교대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상민 활동학사입니다. 저에게는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게 된데,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은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의 1.75배나 소비하니까 이게 적자인 것입니다. 좀 아껴 쓰라고 충고도 해보지만, 커피 값이며 택시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다면서 새겨듣지 않습니다. 친구는 늘 저에게 돈을 빌립니다. 한두 번은 흔쾌히 빌려주겠지만 점점 저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연이처럼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수연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그 배출한 폐기물의 규모가 지구 생산 능력과 자전 능력을 초과하는 날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그 인류가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그날까지 모두 사용했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날 이후부터는 연말까지 그 미래 세대가 사용할 몫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4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처럼 먹고 입고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은 3.79의 지구를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친환경 시대를 넘어서서 필환경 시대라고 해요. 친환경으로는 부족하고 환경 활동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뭐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중에서도 환경 소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실천하는 2주 동안 택배 주문하지 않기,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기였습니다.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그 포장되어 있는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정말 한가득 나오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한 끼만 다 합치면은 정말 산더미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식당에 가서 사 먹거나 그 막 냄비 같은 용기를 막 가져가서 거기에 포장해 달라고 하기도 한데 또 어떤 식당은 더 많이 담아준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천한 것은 가능한 걷거나 자전거, 이 대중교통 타기였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운전을 했었는데 2주 동안은 그 자전거를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간 동안은 뭔가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동력 에너지로 바퀴가 굴러가고 강가에서 있는 팔딱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이랑 또 쉬고 있는 새들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과 이동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소비 생활, 즉 환경적인 소비 생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조금의 불편함은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는 큰 불편함에 비하면 작은 불편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를 하게 되면 3단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구매, 사용, 폐기인데요. 먼저 구매할 때, 물건을 살 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고쳐 쓸 수는 없는지, 잠시 쓰는 것이라면 빌려 쓸 수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 광고에 현혹되어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소비가 이루어지면 자연은 그만큼 훼손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전에 고려하면서 이제 구매해야 꼭 필요한 만큼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을 살 때 칼로리 확인하듯이 환경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 단계인데요. 일단 구입한 제품은 아껴 쓰고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렴한 가구라고 해가지고 좋은 가구가 아닙니다. 이게 저렴한 가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더 환경 소비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 순간에는 이제 저렴하다고 이제 구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폐기 단계입니다. 이제 잘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사고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버리기보다는 혹시 그 물건에 대해서 아직 사용 가치를 느끼는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고민을 해보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중고품 거래에 위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생활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도 이게 소비에 발생하는 쓰레기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환경 소비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청자켓을 주기도 하고 남은 마우스 패드 등 물건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동체가 한 몸임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NGO 단체인데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면은 좀 소외계층에 돌아가고 또 그 돈을 이제 기부금 영수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제 친한 친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네,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좀 뻔한 이야기지만 소비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소비를 할 때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자.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세계관에서 저항해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환경 소비는 소유 욕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되짚어 볼 수도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백성 403페이지의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을 잘 돌보는 것은 분명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권의 흔적을 지닌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들은 땅에 오용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상 낭비와 과소비적인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오용시킨 데에 기한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뻔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난 맨 위에서 비대면 수업처럼 meet me never